다음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평범한 화요일 저녁 7시 42분, 평화롭게 휴식을 취하며 스마트폰을 넘겨보고 있는데 갑자기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정적이 흐릅니다. 어둠이 방을 삼키고 익숙했던 냉장고에 웅웅거리는 소리가 멈추며 와이파이 공유기의 불빛이 사라지고 창밖의 거리조차 섬뜩할 정도로 고요해집니다. 이 얼어붙을 듯한 순간 당신은 진실을 깨닫게 됩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전혀 모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정전에서 살아남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운도 아니고 그저 다시 불이 켜지기를 바라는 희망도 아닙니다. 생존은 두려움을 통제력으로, 패닉을 자신감으로 바꿔줄 9가지의 아주 구체적인 규칙에 달려 있습니다. 이웃들이 당황하여 비틀거리고 방전되어가는 스마트폰 배터리를 두고 다투는 동안 당신은 말 그대로 당신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계획을 차분히 실행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전을 그저 넷플릭스 시청을 망친 저녁과 같은 불편함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틀렸습니다. 그것도 아주 크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이미 이를 증명했습니다. 2010년 1월 수도권을 강타했던 기록적인 폭설이나 이와 유사한 기상이변 당시 사람들은 단지 혹독한 날씨로 인해 고통받은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산화탄소 중독, 저체온증 또는 탈수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러한 생존 규칙을 알았더라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비극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주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합니다. 전력망이 다운되었을 때 사람들이 저지르는 첫 번째 실수는 이를 그저 일상의 일시적인 중단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고쳐주기를 기다리고 구조대가 오고 있다고 단정하며 이 상황이 얼마나 미친 짓인지 소셜미디어에 게시하느라 소중한 스마트폰 배터리를 낭비합니다. 1초가 지날 때마다 그들은 재앙에 더 가까워지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아무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잔혹한 진실이 여기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전기가 없으면 단 3일 만에 완전한 붕괴에 이릅니다. 이마트나 홈플러스 같은 대형 마트의 진열대가 텅 비고 주유소가 마비되며 깨끗한 상수도 시스템이 작동을 멈추는 데 필요한 시간은 단 3일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최근 대한민국을 강타했던 북극발 한파 당시 어떤 가족들은 눈을 녹여 식수로 사용했고 몸을 녹이기 위해 가구를 태웠으며 심지어 일부는 자신의 집안에서 얼어 죽기도 했습니다. 먼 과거의 일이 아니라 바로 여기 21세기의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살아남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그들에게는 시스템이 있었고 미리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곧 밝힐 9가지 규칙을 연습했기 때문에 단계별로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구조를 희망하며 119에 전화를 걸 때 이 사람들은 이미 3걸음 앞서 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반드시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도시 전체에 정전이 발생하면 당신은 스스로 살아남아야 합니다. 구조대는 업무가 마비될 것이고 경찰은 모든 신고에 대응할 수 없으며 병원조차도 예비 전력으로 버틸 수 있는 시간은 제한적입니다. 아무도 당신을 구하러 오지 않습니다. 당신 스스로 자신을 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이 꺼진 직후의 처음 30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30분 동안 당신이 하는 행동이 당신이 상황을 통제할 것인지 아니면 사상자 명단에 오를 또 다른 이름이 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3분 조명 프로토콜, 바로 1번 규칙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규칙을 실패하면 게임은 시작조차 하기 전에 끝나버리기 때문입니다. 3분 조명 프로토콜을 즉시 실행하십시오. 나중에 시간이 날 때가 아니라 당장 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어두워지는 그 순간 3가지 위험한 일이 동시에 발생합니다. 공포가 번지고 사고가 급증하며 약탈자들이 기회를 엿보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불이 꺼지면 늑대들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상황 파악 대신 행동.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결정적인 첫 순간들을 스마트폰을 더듬어 찾고 가구에 걸려 넘어지며 정전이 자신의 아파트 단지에만 국한된 것인지 아니면 더 큰 문제인지 알아내려 애쓰는 데 낭비합니다. 상황을 파악했을 때쯤이면 그들은 이미 가장 중요한 이점인 심리적 통제력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조명 스테이션 가동. 프로토콜은 간단합니다. 생활 공간 전체에 조명을 확보하는데 정확히 3분이 주어집니다. 당신의 주조명인 신뢰할 수 있는 손전등은 항상 당신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에서 손 닿는 거리에 있어야 합니다. 이 손전등을 사용하여 주방, 거실, 침실에 있는 건전지용 캠핑 랜턴 등 미리 구축해둔 조명 스테이션을 가동하십시오. 욕실에는 방수가 되고 몇 시간 동안 지속되는 야광봉을 비치하십시오. 심화 단계. 집 내부를 이미 밝혔다면
외부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통제해야 합니다. 커튼을 치고 블라인드를 내리며 모든 창문을 가리십시오. 도시 전체에 정전이 발생했을 때 등대처럼 빛나는 집은 절망에 빠진 낯선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물자가 있으니 와서 가져가라는 신호가 됩니다. 당신은 결코 그런 주의를 끌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빛의 심리적 힘은 엄청납니다. 시야가 확보되면 뇌는 평온을 유지하고 가족들은 당신에게 지침을 구하게 되며 당신은 즉시 리더의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것을 해냈다면 지난 3분 동안 당신은 더 이상 패닉 상태가 아니며 통제권을 쥐게 된 것입니다. 제2법칙 수자원 확보. 빛 다음으로 가장 시급한 자원은 물이므로 다음 단계는 정전 후 10분 이내에 수행되어야 합니다. 숨겨진 위험. 수도꼭지를 틀었더니 여전히 물이 나옵니다. 안심이 되시죠? 하지만 지금 물이 나온다고 해서 그것이 안전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또는 앞으로도 계속 물이 나올 것이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정수장은 전기로 작동하며 전기가 없으면 오염이 빠르게 확산됩니다. 오늘의 깨끗한 식수가 내일은 독성 혼합물이 될 수 있습니다. 수집 및 정수.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모든 물을 모으는 것입니다. 욕조와 싱크대를 채우고 모든 냄비와 양동이를 물탱크로 활용하십시오. 욕조 하나만으로도 즉시 약 110, 190리터의 물을 확보할 수 있지만 물을 모으는 동안 수질 관리도 해야 합니다. 정수 알약을 넣거나 향이 없는 일반 가정용 락스, 유할 락스 등을 4리터당 약 1, 2방울 정도 사용하십시오.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질이 덮칠 수 있는 3일 후에 살아남기 위한 문제입니다. 계산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마시는 데만 1인당 하루에 약 4리터의 물이 필요합니다. 요리와 위생을 더하면 실제 필요한 양은 하루 6, 8리터입니다. 쌓인 가족의 경우 하루 30리터입니다. 일주일로 계산하면 210리터의 물이 필요하게 됩니다. 갑자기 욕조에 물을 받아두는 것이 전혀 과하게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재생 가능한 수원. 비가 오면 양동이나 깨끗한 비닐을 사용하십시오. 보일러 온수 탱크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은 110, 190리터에 달하는 또 다른 숨겨진 예비 자원입니다. 단, 도시의 배관이 비워지기 전에 흡수 밸브를 잠가야 합니다. 가장 준비가 철저한 생존자들은 첫 1시간 안에 380리터 이상의 깨끗한 물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제3법칙, 식품 분류 및 전기 없는 요리. 이 규칙은 당신의 가족이 무사할 것인지 아니면 상한 음식 때문에 병원 신세를 질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전기가 끊기면 냉장고는 가장 친한 친구에서 가장 큰 적으로 변합니다. 문을 닫아두면 아마 4시간 정도는 차갑게 유지될 것이고 꽉 찬 냉동고는 24, 48시간 정도 버틸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세균 배양기가 되어버립니다. 식품 트리아지 분류 및 선별, 남은 요리, 유제품, 마요네즈가 들어간 음식 등 가장 먼저 상하는 것부터 드십시오. 신선한 고기, 즉시 요리하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말려서 보존하십시오. 버려야 할 것 파악하기. 때로는 안전하지 않은 것을 과감히 버리는 것이 생존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전기 없이 요리하기. 대부분의 가정에서 주방은 갑자기 쓸모없는 공간이 됩니다. 휴대용 가스버너 브루스타는 진정한 구세주가 될 수 있지만 항상 야외나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대안은 태양열 오븐입니다. 속도는 느리지만 햇빛을 이용해 고기를 굽거나 빵을 구울 수 있습니다. 72시간 식단 계획, 통조림찌개, 볶음 고추장, 채소 등 장기 보관이 가능한 식품으로 식단을 구성하십시오. 쌀, 라면, 통조림, 콩은 에너지를 공급해줍니다. 초콜릿, 믹스 커피, 비스킷과 같은 위안을 주는 간식도 잊지 마십시오. 생존 상황에서는 사기 시에가 칼로리만큼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제4법칙, 온도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환경에 대한 통제력을 잃는 것은 굶주림보다 더 빨리 당신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살을 내듯 추운 겨울이든 숨막히는 폭염이든 잘못된 전략은 당신의 집을 죽음의 덫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겨울 한파시 저체온증은 침묵의 살인자입니다. 집 전체를 난방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가급적 가장 작은 방 하나를 골라 생존을 위한 피난처로 개조하십시오. 문과 창문을 단열하고 벽과 창문에 비상용 보온 은박 담요 마일라 필름을 붙여 열을 반사하게 하십시오. 사람 한 명당 약 100와트의 열을 발산하므로 함께 껴안고 체온을 나누는 것이 목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심화 팁, 가스버너로 벽돌이나 물병을 데운 후 수건으로 감싸 방 안에 라디에이터처럼 놓아두십시오. 여름 폭염 시
낮에는 집을 밀폐하고 블라인드를 치며 알루미늄 호일이나 단열 필름으로 창문을 가리십시오. 해가 지면 맞은편 창문들을 열어 맞바람 환기 불게 하십시오. 열린 창문 앞에 젖은 수건을 걸어두는 기화 냉각 방식을 활용하십시오. 지하실이나 반지하 공간은 보통 10-15°C 정도 더 서늘하므로 그곳이 바로 당신의 생존 벙커입니다. 경고: 실내에서 난방을 위해 숯불 그릴이나 가스레인지를 절대 사용하지 마십시오. 일산화탄소는 무색무취이며 치명적입니다. 제후 법칙: 정보의 암흑 극복하기. 통신은 단순히 유용한 것을 넘어 생존 그 자체입니다. 휴대전화 기지국은 예비 전력으로 24시간 정도만 작동하며 네트워크는 순식간에 과부하에 걸립니다. 비상 라디오. 첫 번째 생명줄은 건전지나 자가 발전으로 작동하는 라디오입니다. 오락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명 구조를 위한 정보 청취용입니다. 재난방송 주간 방송사인 KBS 제1라디오, 국민재난안전포털 연계방송, AM, FM 방송 등을 청취하십시오. 전파는 다른 모든 것이 멈췄을 때도 작동합니다. 쌍방향 통신. 적절한 통신 거리를 갖춘 무전기 워키토키를 사용하면 이웃 사람들과 연락을 취할 수 있습니다. 전력 공급. 태양광 충전기와 자가발전, 크랭크 보조 배터리를 집에 구비해 두십시오. 15분 정도만 손잡이를 돌려도 생사가 걸린 중요한 전화 한 통을 걸 수 있는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통신 일정. 가족들과 미리 연락 시간과 물리적인 만남의 장소를 정해 두십시오. 명확한 계획은 패닉을 예방합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잊지 마십시오.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수단 그 이상입니다.